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대구센터의 박나희 사국장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시죠? 여러분 봤나요? 앞타임에 여러분이 들었던 교육은 실전에 상담을 하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오늘 해야 되는 교육은 도구 상담을 통한 묶음 피치입니다. 사실은 예비지국장님들이라서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50분 동안 짧은 시간 안에 순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들었던 교육을 잘 접목을 시키시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고, 그리고 들으실 때 한 가지 더 주의해서 들으실 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예비지국장이잖아요. 그죠? 예비지국장이기 때문에 나 사나 선생님한테 내가 이 교육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잘 되지 싶습니다. 도구 상담을 통한 묶음 피치 제목은 거창한데 안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겁니다. 강의 순서는요, 처음에 검사 상담을 성공적인 조건, 이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검사를 하기 전에 엄마한테 어떻게 어프로치를 깔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설명드릴 거는 피치와 크로징 관련된 거,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는 저희가 이제 반대봉쇄가 늘 오잖아요. 근데 반대봉쇄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반대봉쇄를 내가 할 수 있는 피치 중간에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어프로치 과정에서 넣으셔도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보여주시면서 중간중간 피치 과정에서 넣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정확하게 반대봉쇄를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가셔야지 어떻게 어머니가 말을 했을 때 내가 물러나지 않고 그 집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 맞아요 어머니 하고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강의 순서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40분에서 좀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검사 상담의 성공적인 조건, 반드시 누가 해야 되죠? 검사는? 네, 상담하시는 저희가 사실 직접을 해야 돼요. 지금은 지구장님이시기 때문에 선생님의 동행을 가시잖아요. 그러면 동행을 갔을 때 선생님이 나한테 그 고객에 관련된 상황들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장님이기 때문에 직접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요즘 어머니들은 집에 오시는 걸 되게 꺼려 하세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할게요, 용지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검사 확률은 어떨까요? 상담의 확률은? 엄마가 직접적으로 체크를 하시다가, 그죠? 그럼 다 볼 거잖아. 우리 아이 인성, 지능 어떻게 체크하는지. 근데 지능을 좀 못해. 인성은 그런다고 치더라도. 그러면은 어머니가, 아, 선생님, 내 전화를 하면 검사원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 대충 알겠다. 정확히는 모르는데 우리 아이 수준을 대충 본인 스스로가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처음에는 문진, 그 다음에 시진 관련된 거, 그리고 상담을 아이가 하고 제가 직접 문제를 풀었을 때 읽어주고, 제가 지금 CAD-S를 갖다가 6, 7세용을 뽑아놨어요. 보면은 엄마한테 내가 아무리 상담을 검사를 잘하고 나와도 약속을 잡기가 힘들잖아. 항상 본인 시간이 있을 때, 그죠? 근데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아이한테 거북선을 만든 장구는 누구일까를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아직 6세인데 거북선을 모르더라고요. 아니면 이순신을 모르더라고요. 사실은 5세나 6세 때 다 경험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를 내가 그 수많은 질문지 중에서 한두 가지는 엄마한테 어프로치를 깔아야 됩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 엄마가 정확하게 그럼 이 선생님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우리 아이가 이 정도까지 몰랐나 할 정도의,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올까를, 평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올까를 궁금해하게 저희가 어프로치 직접 가서 이걸 다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는 교육과정 설명이라든지 저희 교원의 시스템까지 어떻게 접목되는 걸 어느 정도 어프로치를 깔고 오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상담을 갔는데 책을 갖고 간다든지 학습지를 주고 간다든지 엄마는 궁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머니가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어머니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걸 알고 싶으신지, 제일 엄마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를 갖다가 잘 아마 질문을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학생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질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질문을 할 만한 배경 지식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엄마들이 선생님들이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검사지를 한 번쯤 아이가 체크한 걸 엄마 눈에 보여줘야 돼. 한두 컷을. 요렇게 커트하셨다. 아이가 이렇게 했다. 그죠? 그 다음에는
검사 상담의 성공적인 조건 두 번째, 상담 전에 사전 정보 알고 가기. 사실은 저희가 문진을 하면서 다양하게 알고 갑니다. 근데 예비주국장님들은 동행을 갈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반드시 이 용지를 줘야 됩니다. 이 집에 아이가 지금 현재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성별이 어떻고 학습 현황은 어떤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예체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체능 현황이라든지 독서 환경이라든지 부모의 교육적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부모의 관심도 정도라든지 왜 이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지 상담 목적까지 요렇게 다 적어 오시면 제가 상담을 가기 전에 훨씬 더 알고 간다는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특히 동행 상담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선생님한테 이거를 갖다가 알아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상담의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갈 때 상담 목적을 명확히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캐드S 6, 7세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캐드S는 저희가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만들지는 않았어. 하지만 그 KDS로 엄마의 공감대를 갖다가 형성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다운 멘트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어머니 장악이라는 말을 했어요. 사실은 KDS에 가서 어머니가 알고 있는 아이의 상태와 실제적인 아이의 상태는 다르다는 것을 반드시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전문가다운 멘트를 써야 되겠죠. 근데 흔히 저희가 말하죠. 어머니 아이가 이해력은 되게 잘하는 거 아시죠? 어머니 아이가 일하는데 이해력은 요럴 건데요. 근데 아이가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이렇지 않나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지금 검사를 했잖아.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 아이가 친구랑 공감 소통을 잘하는 건 아시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해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한테 상담을 갖다 저희가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거 아시죠, 어머니? 요럴 건데요,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이럴 건데요,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가다운 멘트, 요런 걸 해서 상담의 목표를 명확하게 저희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도구 상담 시에 저희가 다 끝나고 보여주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해보니까 도구를 KDS를 푸는 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설명을 하고 교과서라든지 누리과정을 그때그때 같이 보여주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상담을 갖다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쭉 하면 엄마도 똑같습니다. 전에 상담했던 내용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머니 제가 앞에 교과서 보여드렸잖아요. 교육과정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보다는 KDS를 설명해서 그때 맞는 교육과정과 교과서와 누리과정을 보여드릴 때, 그렇네. 이해력이 어머니 왜 필요하냐면은요, 교과서가 이렇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훨씬 어머니들은 시각적인 효과를 갖다가 훨씬 잘 받습니다. 그죠?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시청각이 중요하다는 걸 늘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교과서와 누리과정을 같이 보여서 엄마한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프로치, 저희가 도구 감찰글을 제가 커트를 갖다가 몇 카트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6세 남자친구입니다. 저희가 보통 처음에 가장 첫 메인 화면에서 이 아이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를 보육하고 양육하고 교육을 하셨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이 친구의 응답 신뢰도와 이 친구의 종합적인 의견, 저희가 4가지의 섹션으로 나눴을 때 균형형으로 인성과 지능을 잘 가져가고 있다. 사실은 어머니들이 우선 지원형이 학습형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선 지원형보다 학습형이 더 위험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과학자는 어떨 것 같아요? 인성이 좋은 과학자랑 인성이 나쁜 과학자의 결과의 차이는 대단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저희가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왔을 때 우선 지원형 나오면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안 돼요 라고 낙담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검사 결과를 하는 목적은 어떠냐면 희망입니다. 우리가 검사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유아와 초등 저학년들이 많지요. 그죠? 그런 아이들한테 저희가 엄마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 교원의 시스템이 이러니까
아이한테 요걸 접목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걸 저희가 상담을 드리는 거죠. 균형적으로 잘 나와 있다는 거는 지금 여태까지의 어머니가 균형적으로 아이를 잘 교육을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세세하게 내가 봤을 때를 설명을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밑에 창의성 지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창의성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과정에서 어머니들한테 요거를 갖다가 지금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창의성이 왜 중요한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해서 창의성이 나오지는 않는다. 창의성이 나오려면은 상상력이 돼야 되고, 상상력이 되려면 사고가 있어야 되고, 사고를 하려면은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하려면 밑에 단계 어휘가 돼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어휘가 돼야지 이 아이가 이해를 합니다. 모든 문제 상황에서. 자,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논리적인 사고든지 간에 사고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분해서 지금 저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잖아요. 전래동화 하나를 가지고도 다양한 사고력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사고력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친구한테 생각한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상상하게 되고, 상상한 게 되게 창의력이 되는 거죠. 아, 내가 생각만 했던 것을 실현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아이가 창의성 지수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를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보면은 밑에 여러분들 풀이하실 때 많이 보셨겠지만 사고의 유연성과 사고의 확장성이 나와 있습니다. 사고의 유연성은 또래 평균인데 사고의 확장성은 또래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고의 확장성을 갖다가 이 친구한테 어떻게 줄 건지도 주제별로 학습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여기서 교육과정이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통합교육과정도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장표는 인성 부분입니다. 똑같이 아까 그 친구 거고요. 6세 남자친구고, 이 친구가 저희가 빨간선이 평균선이잖아요. 세세하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인성 상담의 목적, 지능 상담의 목적, 자, 그 하나하나를 펼 때마다 내가 이거를 왜 푸는지의 목적을 정확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성 상담의 목적. 인성은 저희가 심리 상담가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죠? 저희는 결과를 가지고 결과에 관련된 상담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접목을 시키는지를 상담을 드리는 사람들이라서 어머니와의 신뢰도 형성을 통한 인성 상담 성공률을 높여서 결과를 내는 겁니다. 그럼 인성의 파트에서는 어머니와의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어머니 이럴 건데요?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네, 어머니 이런 거 아시죠? 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다가 인성에서는 그렇게 크게 할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니가 저희가 뭐 인성에서 어머니를 울렸다? 맞아요. 인성에서 어머니들을 많이 우십니다. 내가 못해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시는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시스템을 선택하는 거는 지능에서 되게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의 교육과정이 지능만 잘한다고 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인성, 지능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공교육은 딱 평균을 위주로 합니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공교육은 평균을 갖다가 했고, 지금 또래에 비해서 어머니 남자아이인데도 친구 간에 이게 사회성, 도덕성, 정서성이잖아요. 잠깐 보시면은 어머니 남자아이인데도 친구 간의 공감 소통 능력이 되게 높고 집단에서의 소속감이 매우 높은 건 아시죠? 그런데 직관적 경험의 부족으로 아이가 어떤 거를 갖다가 판단을 할 때 스트레스를 조금 받고 있는 건 아시죠? 라고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그렇다는 생각을 하실 거잖아. 그랬을 때 어머니한테 이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다 풀어드릴 필요는 없어요. 요거를 갖다 가장 높은 키워드와 낮은 키워드를 갖다가 어머니가 어떻게 양육을 시켰고 교육을 시켰는지를 갖다가 설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친구가 부모님의 의존적인 그런 스타일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은 저희가 사실은 정서성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이런 내용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스트레스 받는 원인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다양하게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 항상 내 얘기를 갖다가 80, 90, 70, 사실 이것보다는 제일 좋은 거는 나는 3, 어머니는 7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질문을 통해서 이 어머니한테 대답을 갖다가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머니는 네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생각해 보겠습니다로 거의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요? 질문을 통해서 이 어머니가 내 상담을 정확하게 듣고 계신지 나의 상담을 이해하고는 계신지도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이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다가 어머니가
시간대도 저희가 잘 받아야 되잖아. 어머니가 아이를 재우고 잠깐 조는 타임도 있어. 점심타임 이럴 때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상담을 가게 되면 어머니가 정신이 한 30분이 지나고 나면 몽롱해지십니다. 상담 시간도 꼭 내가 잘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지능 상담의 목적은 아까 인성에서 얘기했고 공감대 형성을 했으면 이번 지능 상담에서는 현재 어머니가 어떤 교육 방법을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이 아이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스템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우리 시스템으로 학습했을 때 효과까지 저희가 여기서 대부분이 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과서라든지 그리고 누리과정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제가 교과서고 다 보여드리는 거죠. 아까 똑같습니다. 육제 남자아이고요. 어머니 이게 이해력과 표현력이거든요. 남자아이들은 대부분이 말도 느리고 표현하는 것도 여자에 비해서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6세 남자예요. 남자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력과 표현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사고력, 머리도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근데 마지막에 판단력. 이해가 하는 이야기가 틀릴 확률이 많다는 거지. 그럼 이 친구가 아까 스트레스 받고 있는 지수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든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좋은 거 알고 계시죠? 단어운 말, 멘트. 그죠? 저희는 전문가다우니까 요렇게 해서 어머니한테 상담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인성의, 지능의, 풀이의 내용과 접목을 시켜서 잘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친구가 수학적 수리력이라든지 응용력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가 세세하게 풀기는 풀지만 앞에 저희가 결과를 내기 위한 상담의 그거를 갖다가 알아갔잖아요. 그때 상담을 항상 하면서 이 어머니가 내 상담을 왜 들으려고 하는지를 갖다가 계속해서 내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셔야 돼. 그죠? 학습지를 갖다가 바꿔보려고 하는지, 독서를 갖다가 한번 우리 거를 해보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혀 관심 없는데 내가 어프로치를 계속 깔아야 되는 고객인지를 갖다가 내가 상담을 갔을 때 100% 크루징 할 수는 없어요. 어프로치만 깔고 올 수도 있고 그 고객한테 학습지, 독서 어떤 거를 갖다가 내가 해야 될지는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상담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장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흥미관심도 상담의 목적은요. 자녀가 현재까지 집중적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중적으로 체험한 직접, 간접 경험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향후 진로까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여러분 검사를 해보니까 유아가 높아요? 초등이 높아요? 흥미관심이? 유아가 높죠? 예, 그거 왜 그럴까요? 질문을 하는데 유아는 맞죠? 일단은 저희가 스폰지식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아는 일단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많이 해봤으면 더 해보려고 하고 덜 해봤으면 처음 시작할 때 그거를 갖다가 꺼려하죠. 경계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어떤 거를 갖다가 경험을 하고 초등으로 갈수록 이 친구가 자기가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라고 자신 있게 표현을 했는데 옆 친구가 그거 아닌데 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나는 뭔가를 모르는 친구인가 봐. 안 되는 친구인가 봐.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거를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이 친구가 주춤거립니다. 그럼 당연히 나는 이걸 잘 못해 하고 흥미관심이 없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리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저희가 하는 거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역에 흥미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저희가 음악적 지능이 높다고 해서 뭐 예체능을 많이 배웠다 해서 미술과 음악적 지능이 높은 거는 아니잖아요. 자,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요. 보는 것도 당연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어릴 때도 시청각 교육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시청각 그냥 동영상 시청에 정말 불과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시청각을 갖다가 이 친구가 음악적 지능 듣는 거를 갖다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 남자친구인데 언어 영역이 되게 높았잖아요. 언어에 관심, 언어 영역과 이게 국어와 여기 영어 부분이거든요. 여기 외국어 부분이거든요. 아까 이해력이 되게 높았잖아요. 그죠? 언어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언어에 관심도 많고 듣는 훈련이 매우 잘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반면에 이 친구가 떨어지지는 않지만 본인이 현재 제일 높은 거에 비해서 시각, 공감각에 대해서 다양한 영역으로 경험하게 해서 흥미관심을 6세이기 때문에 두루두루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통합교과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 가지 주제에서 다양한 영역을 갖다가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안에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흥미관심을 통해서도 내가 상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요런 내용들은 요 밑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한 번쯤은 읽어보고 가시고, 어머니한테 이 흥미관심을 이야기를 하실 때는 내가 혹시 어떤 관심을 주지 않았는지 줬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 친구는 다행히 모든 영역이 높지만은 뚝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남자아이라면은 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사회과학 영역이 과학이라든지 수학 영역이 떨어진다든지 과학에 관심이 없는 부분은 어머니께서 과학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질문을 드려주지는 않았는지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흥미 관심들을 하나하나를 갖다가 제가 이제 피치를 다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앞에 교육과 여러분이 잘 접목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프로치 과정에서 저희가 10년 에듀 플랜을 잘 얘기를 합니다. 여기 메뉴에 보시면은 딱 10년만 하면 자녀 교육으로부터 해방. 사실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내가 배웠던 모든 것들이 태어나서 3학년부터 연결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시교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중간에 어프로치 과정에서 교육 과정을 설명을 하실 때 시교, 당연히 이 아이가 해당하는 개요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지나온 과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도 설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교 들어보셨죠? 뱃속에 아이를 갖기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아이를 갖기 이전에 아빠의 몸은 아빠의 성자는 3개월 전에부터 만들어진다든지 엄마는 어떻게 몸 관리를 해서 그걸 하나씩 저희가 뿌리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아이가 잘 나왔는지 그리고 태교 당연히 하시잖아요. 태교를 어머니가 어떻게 했고 아빠는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36개월까지는 두뇌 발달의 최적기입니다. 내가 36개월 이전의 아이들을 설명할 때 반드시 뇌 발달을 풀어야 돼요. 가지고 태어나는 역량 태어날 때 성격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두뇌도 IQ도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환경이라든지 교육에 관련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된다. 기억나시죠? 그죠? 타고납니다. 성격과 IQ는. 하지만 저도 제가 성격이 좋아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가 다양한 사회를 경험하면서 사회성이 길러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저의 소극적인 성격, 제가 지금 여기 있어서 이런 강의를 하지만 사실은 나서는 걸 싫어하고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향들을 갖다가 제가 그 사회에 맞춰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어느 정도 중요한지 자극을 통한 두뇌 발달,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예를 들어서 청각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가면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CD 듣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내가 읽어주는 것만 좋아해요. 맞아요. 당연히 태교할 때 열심히 내 목소리를 제일 많이 듣잖아, 뱃속에서는. 하지만 태어나는 순간 이 아이는 밖에 있는 모든 기계음들을 들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맞나요? 네. 근데 어느 날 유치원을 갔더니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를 보고 뭘 느꼈어? 이거 보고 본선 있는 사람? 초등학교로 가니까 그걸 보고 중심 내용을 파악을 하래.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런 청각적인 훈련이라든지 시각적인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 어떨까요? 늘 엄마 얘기만 들었다면 엄마가 늘 사람 목소리를 들려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적절하게 기계음도 들어야 된다는 거를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시각적 보여주기 훈련, 후각, 사회성 결정의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시고요. 사실은요. 평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36개월 이전입니다. 뇌 발달이 가장 많이 일어날 때잖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추가로 뇌 발달의 자료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지능이 저희가 평균이 100인데 멘사 같은 경우에는 148, IQ가 115만 돼도 아이가 공부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학습은 잘 되는 친구인데 만약에 학습이 안 되고 있으면 마음가짐이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여러분이 챙겨가셔서 같이 어프로치를 까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37에서 60개월은 인지 발달에 극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누리스마트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어머니들한테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람 얼굴은 요래. 얼굴에는 눈, 코, 입이 있어. 근데 있잖아, 사람마다 얼굴은 다 다르대. 근데 동물도 다르대. 우리 한번 같이 영상 볼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친구가 인지를 했어요. 인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창의성도 사고의 확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한 가지를 통해서 이 친구가 동물까지 연결하는 거야. 동물의 얼굴까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어머니는 그 누리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사막여우와 북극여우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환경에 관련된 것까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사막여우의 귀가 작고
크고 북극여우의 귀가 작은지까지 아이한테 인지를 갖다 그렇게 시키시더라고요. 똑같은 개월이지만 부모가 알고 있는 바에 따라서 아이가 받아들이는 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님들이 아셔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5세에서 7세는 이제 의무교육이 시작입니다. 5세에서 기본 어휘 개념 학습을 갖다가 시작을 할 거고 6세에서는 누리과정을 내가 했던 것들 7세 5세까지는 누리과정 교육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이걸 경험해봤니? 에 관련된 거 물어요. 요런 걸 본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이 친구가 본 적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수업에 참여도 잘하고 재밌게 하겠죠. 그 다음에 6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질문해요. 거기에 관련된 걸 갖다 친구들이 탐구를 해요. 그리고 7세 같은 경우에 내가 경험하고 탐구한 거를 7세에는 내가 토론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보시면 글이 있나요?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바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5세, 6세, 7세를 갖다가 충실하게 정말로 잘 월별로 잘 했다면 1학년 올라가서 2학년 올라가서 똑같은 주제를 저희가 5년 하죠, 친구들이.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똑같은 주제를 하거든요. 이렇게 6년, 7년을 갖다가 똑같이 했다면 이 친구가 3학년이 됐을 때 교육과정이 늘어나고 교과서가 늘어나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경험한 것도 적어요. 그리고 탐구에 관련된 질문도 덜하고 호기심도 덜해요. 그리고 나서 토론을 했을 때 이 친구가 그 수업에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부족해. 자, 그러면 당연히 학교 수업이 재미없고 힘들어요. 지금은 더더구나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대예요, 저희가? 정말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준비하는 어머니, 그리고 그렇지 않고 예전에 나의 학습만 여전히 고집하시는 어머니, 여전히 상담을 가도 선생님 저는 패드는 싫은데 아직 나오죠? 맞죠? 예. 네. 제일 안타깝습니다. 패드 싫다고 얘기하는 어머니가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데 패드가 싫으면 왜 싫은지를 질문을 하셔야 돼. 항상. 지금은 태어날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제가 상담할 때부터 엄마들이 애들이 태어날 때 까똑하고 태어난다고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해요. 엄마들이 워낙 뱃속에서 이게 카톡을 저희가 막 태교 때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그거보다 아이들이 제일 먼저 나오면 엄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엄마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쉬리 이런 거 있잖아. 쉬리 TV 틀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엄마보다 더 빨리 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제가 영상을 봤습니다. 중앙대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를. 자, 그래서 정말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패드가 싫은 게 아니라 디지털 육아를 갖다 그냥 예전에는 그냥 육아를 어떻게 잘하느냐를 갖다가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셨다면 지금은 디지털 육아의 비밀, EBS 다큐 프라임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내가 관심 있게 봐두셔야 된다. 그리고 지구장님들도 이렇게 올라오시는 데이터 있잖아요. 새롭게 나오는 교육 과정을 빨리빨리 내가 인지를 하셔야지 잘 접목을 해서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세, 6세, 7세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요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냐면요. 교과서라든지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말로 잘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접목을 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극대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 내가 경험하고 탐구하고 토론한 것을 갖다가 1, 2학년 때 발표 자신감 정확하게 발표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아이가 판단력이 조금 낮았어. 그럼 발표할 때 표현하는 걸 좋아해. 하지만 발표를 할 때 이 친구가 자신감이 어떨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정확하게 발표를 할 수 있는 어머니가 배경 지식을 넣어줘요. 사실은 지금은 독서를 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독서를 해야지 모든 학습이 가능합니다. 수학을 아무리 잘하고 과학에 아무리 관심이 많아도 이 친구가 어휘력이나 예력이 떨어진다면 맞지요? 거기에 대해서 친구랑 공감 소통해서 탐구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내가 아무리 여기서 대장질을 하고 싶지만 거기 안에서 내 주장만 내가 강하게 내비치고 공감 소통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이런 거는 부모님이 따라다니면서 해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흥미관심도를 다양한 직관적 경험이랬죠. 여태까지 했던 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잘하고 있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하고 해주는지 희망이 저희 CAD-S, CAD-I라 그랬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그 얘기를 어머니들한테 한번 해주시고요. 사실은 초등학교에 배워야 될 걸 유치원에서 대부분이 다 배웁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도 배웁니다. 사실은. 저희가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친구랑 싸우면 안 된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성인이 돼서도 여전히 하고 있죠. 맞죠? 근데 그게 부모의 무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 저희 어르신들이 아이가 가다가 이렇게 책상에 탁 부딪히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요? 탁 부딪히면? 누가 그랬어? 울어. 울어. 누가 울어 했어? 얘가 그랬어? 뗐지? 그러지 않나요? 예, 그게 잘못된 행동은 아니야. 얘가 그랬어. 하지만 만약에 이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어느 날 성인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얘가 잘못했어. 길을 가다가 사람이랑 여기 어깨를 부딪혔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 친구는 아니에요. 얘가 잘못한 거야. 길 가다가 네가 내를 비껴가야지. 내가 왜? 이런 생각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묻지마라든지 여러 가지 시비 조건들이 붙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분이 그거를 갖다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를 저희도 다 당했던 일, 다 배웠던 일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꾸셔야 돼. 행동의 결과를 바꾸는데도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아이가 마트에서 막 뛰고 있어. 저희 아들이 민준이거든요. 민준아 뛰지 마 하고 제가 인상이 아들 둘입니다. 보기는 아들 둘 엄마 안 같죠? 여자 하지 않나요? 아닌가? 네, 아들 둘 원래 여자 했어. 아들 키우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가. 민준아 뛰지 마 다쳐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천천히 걷습니다. 근데 제가 민준아 천천히 걷자라고 해도 천천히 걷습니다. 내가 긍정의 말을 하는지 부정의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나는 나의 모습과 행동과 아이의 듣는 거에 따라서 하지만 아이의 행동은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이런 세세한 것들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설명을 할 때는 조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내가 어머니가 어떤 말투를 쓰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 아이는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환경에 중요한 게 어머니 부모님의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가치관들을 갖다가 내가 잘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년 에듀플랜에서 피치를 하실 때는 너무 세세하게 피치를 하시면은 사실 오래 걸려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개월에 맞는 거를 갖다가 잘 보시고 피치를 하시고요. 요게 겨울 교과서입니다. 늘 많이 보시잖아요. 그냥 넣어놓은 거는 앞에 저희가 교육과정을 설명을 하고 교과서를 설명을 할 때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설명을 할 거고 역량 중심을 설명할 때 어머니들이 사실은 교과서가 사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세요. 그거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발생스생 질생의 역량 중심의 이야기, 의사소통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하실 거고요.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교과서에 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는 바슬질이 다 들어있으면서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고 이야기해봅시다에 관련된 세종대왕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 훈민정음, 박두성의 훈맹정음도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 아이가 여기서 하나, 둘, 셋, 3시간 동안 재미나게 수업을 갖다가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호하게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정답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죠. 저는 소극적인 아이야. 소극적인 사람이었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잘하고 싶은 마음이 꿀쩍 같아. 근데 제가 이거를 했을 때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관련된 확신이라든지 그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피합니다. 저는 안 할래요. 그렇게 회피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어른도 똑같습니다. 하물며 배경 지식이 없는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학교를 갔는데 앉아서 서로 토론하세요, 이야기하세요 이런 거를 한다면은 이 친구는 다양하게 이게 뭐지? 우리나라 국기는 맞는 것 같은데 생긴 게 파란색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이거 뭐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걸 갖다가 한반도기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어떨 때 쓴다고 얘기하는 친구는 야, 니 그런 것도 알아? 이제 자존감이 자신감이 되고 자신감이 이 아이 리더십이 되는 거죠. 그게 내가 흥미관심도라든지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머니들하고 그때그때 보여드리라고 말씀드린 것들이 요런 거예요. 그럼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요. 우리나라를 소개해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라든지 자랑거리라든지 문화유산이라든지에 관련된 것들도 다양히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에 보면은 자세히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북한에 관련 이산가족에 관련된 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지 않나요? 그죠? 아주 짧게지만 누리과정부터 우리나라에 관련된 것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통일교육을 받지는 않았어요. 방공교육 저는 그랬어. 나이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한테 중간중간에 다 집어넣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건지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만 써봐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행평가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단어와 북한의 단어는 어떻는지 관련된 것들. 제가 유치원 거를 보여드릴게요. 유치원
9월달 우리나라 주제에 관련된 거고요. 저희 센터에서는 센터장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 초등교육 과정이라든지 누리교육 과정을 갖다가 그 주제에 맞게끔 이번 주에는요 인지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쭉 설명을 드리고 밑에 관련 전집까지. 상용하는 아이는 당연히 하시겠죠. 근데 안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계속 받아보면 어머니가 생각을 하십니다. 아, 우리 집에는 또 뭐가 있을까? 우리 집에는 뭐가 없을까? 여기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주제는 도구야 모여라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생활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랑 재미나게 즐겨서 학습을 해서 이 친구가 할 수 있도록 5세 거, 그다음에 6세 거 맞추어서 어머니한테 미리 어프로치를 까는 겁니다. 교육과정을 이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담을 갔을 때 어머니 요거 주간계획표 한번 갖고 와 보실래요? 라고도 말씀을 드리잖아. 그럴 때 내일이 개천절이야. 그러면 당연히 오늘은 뭐 해야 돼요? 개천절에 대해서 아이한테 한 번을 읽고 보내주는 어머니랑 그냥 갔어. 도시락 뭐 먹는지만 보고 간 아이랑 그 아이가 그 수업을 참여하는 참여도는 어떨까요? 흥미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작은 하나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작은 하나, 질문하는 하나, 보여주는 하나가 이 아이의 인성, 지능, 흥미, 관심도가 모두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재상담을 하고 나면 어머니가 우리 시스템을 하지 않으셔도 주간계획표를 보시는 방법은 아시겠지. 제가 알려드렸잖아, 어머니. 그죠?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주간계획표가 나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저한테 다시 한번 연락을 해라.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다. 크로징이 안 난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버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객하고 끈을 연결을 해 나간다든지. 그래서 유치원 누리과정 5세, 6세, 7세가 연결이 다 주제가 똑같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피치 과정에서 저희 교원의 시스템. 저희가 십자를 그리잖아요. 시스템을. 언어 영역, 수학, 통합이 사회과학이잖아요. 통합. 그리고 외국어 영역, 영어, 중국어, 중간에 코딩까지. 지금은 이런 영역들을 갖다가 체험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푸실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런 모든 것들이 독서를 기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독서를 기반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성지능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독서력이 어느 정도 되고, 때로는 이 어머니가 학습지만 하시고 싶대. 그러면 이렇게도 설명하셔야 됩니다. 난 학습지만 상담 갔잖아요. 그죠? 학습지만, 저는 독서는 됐습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 학습지를 상담할 때 때로는 과감하게 어머니 이 친구 빨간 펜 매일 하기 힘들 겁니다. 라고 때로는 단호하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100% 검사 결과는 이야기를 매일 할 수가 없거든. 성실도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이해력을 보면은. 근데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해놓고 빨간 펜을 판매하고 하지 않고 오시면은 취소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학습지를 하더라도 학습지만 만약에 소개로 들어가든지 그냥 현장에서 크루징에서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인성지능 검사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머니가 독서를 준비를 하신다든지는 차후에 제가 또 상담을 저희가 하잖아요. 요렇게 해서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체험 플랫 시스템이 나와 있잖아. 영역별로. 그죠? 그리고 에듀 플랫, 마일리지 혜택까지 저희가 다 얘기를 할 거고. 요거는 저희가 피치 과정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과정이 이렇고요. 교과서가 이렇고요. 누리과정은 어머니 이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누리과정이 이래서 교육과서가 이렇고 그래서 교육과정이 이렇습니다. 올라가셔도 되고요. 교육과정이 이래서 교과서 사회가 이래서 교육과정은 이렇게 바뀌었고 교과서는 이렇게 바뀌었고 누리과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저희 교원에서는 이런 체험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한테 학습을 갖다가 플랜을 짤 때 똑같은 7살 친구입니다. 똑같은 7살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학습지만 하는 친구, 이 친구는 저희 영어라든지 외국어 그리고 체험 모델인 AI 수학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플랜을 갖다가 직접 어머니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6세예요. 8살에 학교를 갈 거고 1년 반 동안에 이 친구가 요 경험을 하는 친구 100% 제가 분명히 매일매일 정확하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어머니한테 상담을 드렸고, 그렇지만 학습 때에 이 친구가 한 가지씩 두 가지씩을 늘려나가는 친구, 습관은 66일이 된다 그랬잖아요. 늘려나가는 친구랑 그냥 내가 환경에서 학습지만 하는 친구랑은 1년 뒤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단기로 이야기를 하지 뭐 장기로 1년 뒤에 이 친구는 어떨까? 매일 한 권씩 책을 읽으면 365권입니다. 하지만 매일 2권씩 읽으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귀찮다고 안 읽어주는 그 한 권, 우리 집에 있다고 책을 갖다가 요거 다 읽고 읽힐 때에 관련된 내발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대봉사에서 어머니들이 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저희는 요렇게까지 어머니, 아이한테 세세하게 관리를 해드립니다.
클로징 부분에서는 당연히 다 상담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건 오늘 해야 되잖아. 오늘 아니면 되나요? 오늘 아니면 거의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혜택을 설명을 저희가 마지막에 혜택을 설명을 이 혜택 하나도 정말로 잘 푸셔야 돼요. 어머니 요래 하시면요 저희가 옷스토리 한 줄 드리고요 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고객은 그 옷스토리가 뭔지 아나요? 모릅니다. 어머니 여기 영어 하시면요 위즈메이크 드려요. 위즈메이크 모르잖아요. 한 권을 들고 가셔서 이 위즈메이크 나비의 탈바꿈이 왜 포스트인지를 정확하게 한 권을 풀고 나면 그거를 갖다가 갖고 싶어서 영어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가 근정전이라고 만들기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선생님이 들고 나가세요. 선생님 이렇게 좋은 걸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게 좋아요? 라고 물어봐요. 이게 좋은지 몰라. 그냥 줬기 때문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그냥 주더라도 근정전을 갖다가 찍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고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걸 충분하게 내가 하는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선생님이 하나를 받더라도 되게 기분 좋게 받고 와 이걸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 라고도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선생님은 다음에 그걸 활용을 잘해서 다른 고객한테 이런 것도 나온다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한테 주는 혜택 하나하나도 여러분이 세세하게 풀으셔서 가장 중요한 거 저희 교원이 본분도 정말 좋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품이 더 좋아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에 부가세로 주는 것들 책들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정확하게 세세하게 푸는 게 중요하고요. 반대봉쇄 다양하게 넣어놨어요. 비싸요. 아이가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해주겠다. 고민해볼게요. 다양해요. 비싸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어머니들한테. 그래서 비싼 게 당연하다. 비싼 게 당연히 상품도 좋고 시스템도 좋으니까요 라고 얘기하고요. 예를 들어서 벤츠는요 어머니? 벤츠 싸요? 벤츠 어때요? 비싸요. 근데 벤츠 누가 타요?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들이 탑니다. 벤츠를 타는 사람은 당연히 있고요. 벤츠 아닌 거 다른 거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좋다는 걸 당연히 알기 때문에. 비싸요. 아이가 할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부모도 믿어주지 않는 아이는 어머니도 다른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저희가 그 책 같은 경우에 머지와 사과나무 아시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은 아빠가 아이를 어떻게 믿어주느냐에 따른 내용들이 잘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아이는 자란다. 예를 들어서 장발장 신부님이 믿어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됐잖아. 근데 감옥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냥 나고자로만 생각한다면 절대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않는다. 부모가 믿어주는 만큼 아이는 자란다 이야기도 하시고요. 사실은 어른인 저도 센터장님이 저를 믿어주는 만큼 제가 합니다. 제가 센터장님이 저를 믿어주는 멘트를 하지 않거나 그냥 놔두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소극적이라 그랬죠? 나가 사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근데 센터장님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 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어때요? 조용히 혼자서 내 역량이 되지도 않도록 그냥 막 하겠죠? 그죠? 하지만 늘 다독여주고 지구장님 잘할 수 있어. 근데 있잖아? 라고 피드백만 조금 해주시면 센터장님 맞아요 그래요 하고 제가 막 신이 나서 다니고 맞죠? 그래서 내사나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절대 선생님도 저 같지 않습니다. 제가 지구장이니까 지구장 생각을 하고 지국장이니까 지국장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은 딱 선생님만큼 생각하는 고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선생님 동행이라든지 피드백을 하실 때 속상해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지 않았나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나요? 그래서 항상 제가 1이 없으면 10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1일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의 그 과정을 왔을 때 세세하게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해주지 못하겠다. 딱히 어머니 해주실 거 없어요. 지금의 교육과정 어머니 하나도 못해요. 왜?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교원에서는 전지풀이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전지풀이를 하다 보니까 연계독서를 하다 보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질문하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었다 그랬죠? 질문하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가서 아이한테 질문을 제대로 해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그 교육과정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창의와 연계스쿨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정말 중요한 거 합니다. 하지만은 어머니 반드시 넷째 날, 다섯째 날을 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사고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창의성이 훨씬 질문에 못 미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제에 어머니 수와 숫자가 뭐가 달라 이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내가 하면서 어머니가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아이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책을 보고 연계를 하고 문제를 푸는 영상에 그치지 않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정말 잘 활용을 됩니다. 저희가 시스템 제목이 창의, 융합, 영재, 스쿨입니다. 영재도 뭐예요?
정부에서 기르겠다잖아요. 그죠? 누구나 영재반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풀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게 다 제목에 있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항상 무엇을 고민할지 질문. 그래야지 이런 위에 했던 것들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거절은 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당황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하시는지 중요하고 남편에게 물어보겠다. 물어봤는데 남편이 반대한다. 늘 하잖아. 그죠? 자, 그거는 남편에게 물어보면 어머니 몇 %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어보시고요. 남편들은 현 교육과정, 제가 오늘 어머니랑 1시간, 2시간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남편이 제대로 전달을 못 하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보시겠다고 하시는 분한테는 남편한테 금액적으로 푸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냥 몰라 선생님이 와서 700 살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남편이 헉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럴 때 어머니가 남편한테 어떻게 금액적으로 또 풀어주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그거까지 얘기하시고 나와야 돼. 근데 나왔더니 남편이 반대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 당연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어때요? 어머니께는 하고 싶은지 대놓고 물어보세요. 그냥 묻고 싶으나 그냥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음에는 안 만나줄까, 이런 다양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고 나오면은 나 혼자 전전긍긍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질문을 하시고 남편분 반대해서 안 하면은 남편이랑 기준이 같은 겁니다. 교육과정을 갖다가 모르는 남편이랑 교육과정을 아는 내가 기준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인데 여태까지 했던 모든 반대 봉쇄가 전부 다 뭐냐면 돈입니다. 맞나요? 돈이 있다면 남편이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해도 제가 하겠죠. 돈이 있으면. 그죠? 돈이 있으면 비싸다 소리 나올까요?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직장을 다니든 안 다니든. 아이가 할지 모르겠어요? 돈이 있으면 이것도 시키고 저것도 시키고 합니다. 내가 해주지 못하겠다? 돈 쓰면 됩니다. 그죠? 고민해 볼게요. 돈 있으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어머니들한테 저희가 혹시 지역적 특성을 한 번씩 얘기합니다.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데가 수성구. 수성구 어머니들을 상담을 할 때는 사실은 독서의 배경이라든지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하면 뭐가 좋은지, 이런 설명들, 어프로치들을 거의 생략을 합니다. 수성구 어머니들은 대부분이 무엇을 옆집 어머니보다 한 가지를 더 시킬까를 고민을 하세요. 하지만 타 지역에, 다른 지역의 어떤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면 한 개를 더 뺄까를 고민하십니다. 벌써 거기서부터의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프로치를 잘 깔 건지, 아니면 크로징이라든지 피치라든지 크로징 사이에서 어떤 거를 하실지를 여러분이 반대 봉쇄만 잘 생각을 하셔도 크로징 하시는 데는 많이 어렵지 않을 거고, 만약에 안 됐을 때, 돌아왔을 때는 피드백을 잘 받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무엇이 잘못됐는지. 때로는 만약에 혹시나 그 고객이 나의 말투나 행동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다 이유 없는데 그냥 다음에요 하는 이유는, 혹시 어머니 제가 오늘 상담 과정에서 어머니는 뭐 불편하게 해드린 건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확하게 엄마가 고민하시는 이유를 제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은 소스나 검사 과정에서 어프로치를 제대로 깔아야 됩니다. 제가 검사 결과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장표 가져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할지, 그리고 나서 명확한 말투와 행동, 전문가다운 이거 어머니 이럴 건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된댔어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네, 어머니 이거 맞죠? 어머니 이거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그죠? 얘기해 주시고요. 혜택과 반대 봉쇄도 어머니한테 이거 혜택과 반대 봉쇄는 반드시 제가 미리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알고 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차후 돌아와서 만약에 안 됐을 때 차후 피드백. 그리고 저희가 학습지 만약에 하나가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도구검사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안 한 집 같은 경우에는 했을 때는 해서 이 아이가 그 다음에 들어갈 거는 전집이, 학습지만 있으면 전집이 들어갈 건지 영어를 들어갈 건지 차후 하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하고 연결고리를 갖다 절대 끊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안 되고 왔을 때 이 사람은 내 고객이 아닌가 봐 그냥 놔두면 어느 순간 저 옆집 지국에 가 있습니다. 맞지요? 다니는 데가 비슷하잖아. 저희가 다니는 데가. 그래서 그 고객은 끝까지 제가 피드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누리과정에서 보여드린 우리 요렇게 누리과정은 어머니 요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날려드리잖아요. 주차나 오래 날려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꾸준하게 날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니들한테 잘 보셨는지 확인 전화도 한 번씩 드리고,
그래서 도구 상담을 통한 묶음 피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커트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 시간하고 잘 접목을 시키셔가지고 여러분이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